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후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밥도 먹고 집도 유지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하루가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크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은 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집에 살지 않아도 하루를 야무지게 꾸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편안한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사람이 무조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면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돈은 선택권이 됩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선택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 불편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선택권, 자식에게 덜 기대고 살 수 있는 선택권. 그러니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돈만 붙잡고 살면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매일 불안해집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사이가 틀어집니다. 돈 아끼느라 몸을 망칩니다. 돈 쓰는 것이 무서워 즐거움까지 포기합니다. 돈은 있는데 하루가 삭막해집니다. 그러면 돈은 내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묶어두는 줄이 되어버립니다. 노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부에서는 그중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한 가지를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생활을 스스로 굴리는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립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립심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버텨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방치하지 않는 힘입니다. 내 하루를 남의 손에 전부 맡기지 않는 힘입니다. 내 몸, 내 밥, 내 마음, 내 돈, 내 관계를 조금이라도 내가 살피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내가 붙잡는 힘이 더 중요하구나.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나를 놓으면 안 되는구나. 노후의 진짜 든든함은 통장뿐 아니라 하루를 굴리는 힘에서 오는구나. 우리 동네에 76세 강복자 씨가 있었습니다. 복자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고 생활비도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복자 씨 집에 가면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날 먹을 약이 작은 통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만큼만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외출용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병원 가는 날, 장 보는 날, 관리비 내는 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돈이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78세 영숙 씨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영숙 씨는 자식들이 제법 잘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도 보내주고 명절마다 용돈도 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숙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화가 났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오면 열어보지도 않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같은 반찬을 또 사고 상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자식이 해줘야 했습니다.
약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생활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복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도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니? 복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편한 날만 있는 건 아니야.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비결이 뭐야? 복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해.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복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영숙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뭔데?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내 생활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 말이 오늘 일부의 핵심입니다.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을 내 손에서 놓치지 않는 힘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도움도 고맙고, 이웃의 도움도 고맙고, 병원과 여러 기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내 생활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다릅니다. 도움을 받되 내가 내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병원 예약을 도와줘도 내가 어떤 병원에 왜 가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생활비를 보내줘도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약을 챙겨줘도 내가 어떤 약을 언제 먹는지는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장을 봐줘도 내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립심입니다. 혼자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숙 씨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조금 서운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해주니까 그런 거지. 자식이 해주는 것도 복 아니야? 맞습니다. 자식이 도와주는 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도와주는 건 복이지.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위험하지. 영숙 씨는 그 말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병원 예약도 못했습니다. 딸이 바쁘면 인터넷 주문도 못했습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아들이 알려줘야 알았습니다. 영숙 씨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활이 자기 손에 없어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조금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하루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것, 내 약을 왜 먹는지 모르는 것,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 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 내가 누구에게 너무 기대고 있는지 모르는 것. 이렇게 되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누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복자 씨는 생활비가 아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돈 걱정만 하며 산 것은 아닙니다. 돈을 아끼되 필요한 곳에는 썼습니다. 병원비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매트는 바로 샀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미끄러우면 새로 샀습니다. 반찬은 너무 많이 사지 않고 조금씩 샀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더라도 너무 춥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너 돈 없다면서 매트는 왜 새로 샀어? 복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넘어져서 병원 가는 것보다 매트 사는 게 싸.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맞다. 복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노후에 아끼는 것도 머리가 있어야 해. 이 말도 참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자립심은 돈을 안 쓰고 버티는 고집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힘입니다. 아낄 것은 아끼고 써야 할 곳에는 쓰는 판단입니다.
노후에는 이상하게 돈을 쓰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미루고 필요한 물건도 미루고 몸이 불편해도 참고 삽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절약은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안전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밥을 잘 챙겨 먹는 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는 작은 돈도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허세를 위해 쓰는 돈은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있어 보이려고 쓰는 돈, 자식에게 체면 세우려고 무리하는 돈, 싫은 모임에서 눈치 보느라 쓰는 돈, 누가 좋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쓰는 돈, 외로운 마음에 덜컥 빌려주는 돈, 이런 돈은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자 씨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 생활을 지키는 돈은 쓴다. 내 마음을 흔드는 돈은 멈춘다. 참 좋은 기준입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는 돈은 내 생활을 지키는 돈입니다. 편한 신발을 사는 돈은 내 생활을 지키는 돈입니다. 몸에 맞는 음식을 사는 돈은 내 생활을 지키는 돈입니다. 병원에 가는 돈은 내 생활을 지키는 돈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해서 밥값을 내는 돈은 내 마음을 흔드는 돈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서 필요 이상으로 퍼주는 돈도 내 마음을 흔드는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밤새 걱정할 돈도 내 마음을 흔드는 돈입니다. 돈이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노후에 돈보다 더 중요한 자립심은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는 힘입니다. 이 돈을 쓰면 내 생활이 나아지는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몸이 위험해지는가? 이 돈을 쓰는 이유가 내 필요 때문인가? 남 눈치 때문인가? 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나는 잠을 잘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숙 씨는 그동안 자식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복자 씨의 말을 듣고 달력을 하나 샀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을 적었습니다. 관리비 나가는 날을 적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을 적었습니다. 약 타는 날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직접 적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내가 해줄게.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나도 알고는 있어야지. 아들이 잠시 놀라더니 웃었습니다. 그건 좋네. 그날 영숙 씨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활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활을 조금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자립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약통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냉장고를 내가 살피는 것입니다. 내 통장 흐름을 대충이라도 아는 것입니다. 내 병원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밥을 챙기는 것입니다. 내 집의 위험한 곳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내 삶의 구경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자 씨는 아침마다 작은 루틴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물을 마셨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오늘 먹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전등은 괜찮은지, 바닥에 걸릴 것은 없는지, 현관 앞이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영숙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무슨 점검반 같다. 복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내 생활 점검반이야.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내 생활 점검반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매일 내 집에 와서 살펴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매일 내 냉장고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의사가 매일 내 몸 상태를 물어봐 줄 수 없습니다. 친구가 매일 내 마음을 챙겨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내 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몰라.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해주겠지.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삶에서 뒤로 물러나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모르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내가 모르면 흔들립니다. 건강 정보가 많아도 내가 내 몸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후에 가장 든든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로 사는지 아는 사람, 내 몸이 어떤 음식에 편한지 아는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피곤한지 아는 사람, 내 집에서 어디가 위험한지 아는 사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단단합니다. 복자 씨는 어느 날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해. 근데 돈이 나 대신 밥을 떠먹여주지는 않아.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나 대신 약을 챙겨주지도 않고 돈이 나 대신 미끄러운 바닥을 치워주지도 않아. 결국 내가 나를 챙겨야 해. 영숙 씨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할까? 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집은 어떻게 할까? 물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만 준비하고 생활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불안합니다. 반찬 하나 데워 먹을 힘, 병원 예약을 확인하는 습관, 통장을 살펴보는 눈, 싫은 부탁을 거절하는 말, 내 몸 상태를 기록하는 태도, 집안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감각, 혼자 있어도 하루를 굴리는 루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돈도 제대로 힘을 씁니다. 돈은 연료입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놓으면 연료가 있어도 차는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노후의 운전대는 내 생활을 내가 붙잡는 힘입니다. 복자 씨가 영숙 씨에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기름이고 나는 운전기사야.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자식은 뭐야? 복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지. 영숙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 속에 중요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자식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대신 운전하게 만들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자식도 지치고 나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운전해야 합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멀리 못 가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대를 완전히 놓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자립심은 결국 내 삶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갖는 것, 내 밥에 관심을 갖는 것, 내 돈 흐름에 관심을 갖는 것, 내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 내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 내 집의 안전에 관심을 갖는 것. 이 관심이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숙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딸에게 도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줘.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알아둘 건 뭐니? 다음에는 내가 직접 해볼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적어두니까 우리도 안심된다. 영숙 씨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남에게 다 맡기는 것보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 더 든든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은 중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먼저 내 생활을 놓치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밥을 못 챙기면 몸이 약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약을 헷갈리면 위험합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에게 휘둘리면 마음이 고달픕니다. 돈이 있어도 집안이 위험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루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면 삶이 흐려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생활을 조금씩 붙잡아 보십시오. 한 달 지출을 아주 간단히 적어 보십시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병원 날짜를 달력에 써 보십시오. 먹는 약을 한 곳에 정리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넘어질 만한 물건을 치워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몸 상태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이 노후의 자립심을 만듭니다. 자립심은 외롭게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힘입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알고 받는 힘입니다. 느리더라도 내 하루를 내가 챙기는 힘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려면 내가 내 생활의 주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자기 생활을 스스로 굴리는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 자립심과 함께 꼭 필요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너지기 쉬운 마음, 돈보다 오래 나를 지켜주는 사람 관계의 거리, 그리고 노후에 끝까지 가져가야 할 마음의 평안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노후의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있어도 내가 일어설 마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 하루를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오. 내 밥, 내 몸, 내 약, 내 돈, 내 집, 내 마음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그 작은 관심이 노후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노후의 가장 든든한 사람은 나를 완전히 대신 살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부. 1부에서는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활을 스스로 굴리는 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립심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내 생활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 약을 왜 먹는지 모르고, 내 통장 흐름을 모르고, 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내 병원 날짜도 모르고 살면 돈이 있어도 하루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돈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도 내 하루를 내가 조금씩 살피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관계의 거리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삶이 피곤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자식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친구의 비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편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소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매일 걱정에 묶여 있으면 하루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돈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거리도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의 소음도 관리해야 합니다. 돈보다 오래 나를 괴롭히는 것은 가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문제보다 더 오래 나를 붙잡는 것은 내 마음속 걱정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일부에 나왔던 76세 강복자 씨와 78세 영숙 씨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 노후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지. 내 마음이 편해야 돈도 제대로 쓸 수 있지. 내 생활뿐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지켜야겠구나. 영숙 씨는 일부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사서 관리비 나가는 날을 적었습니다. 병원 날짜를 적었습니다. 약 타는 날도 적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뭐가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적고 확인하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하루는 영숙 씨가 복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관리비 날짜는 안다. 복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영숙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만하지? 복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생활을 조금만 알아도 얼굴이 펴져. 그런데 영숙 씨에게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 문제였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과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생활비도 보내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짧게 끊으면 속이 상했습니다. 딸이 주말에 못 온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보내줘도 정작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어느 날 복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돈 보내주는 것도 고맙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그게 다는 아니잖아. 복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돈으로 외로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지.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서운해. 나한테 돈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복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도 자식들에게 마음을 너무 한꺼번에 들이미는 건 아니야. 영숙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뭘?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자식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다 바뀌잖아. 그럼 내 마음 운전대를 자식 손에 다 맡긴 거야. 영숙 씨는 처음에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게 뭐가 나빠? 물론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 목소리 하나가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면 며칠이 든든합니다. 자식이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봐 주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맙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자식에게 모든 마음을 맡기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자식에게 돈을 모두 기대는 것도 위험하지만 마음까지 전부 기대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일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돈 걱정도 있고 건강 걱정도 있고 자기만의 피로도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바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버티느라 바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계속 서운하고 자식은 계속 부담스럽습니다. 영숙 씨는 자식과 통화할 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엄마 생각은 하니? 너희는 바쁘다는 말만 하더라. 나 죽고 나면 후회하지 말고. 이 말은 부모 마음에서는 서운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전화하려고 해도 부담이 생깁니다.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자식은 더 피하고 부모는 더 서운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복자 씨가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이 나올 때 한 번만 바꿔봐.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왜 전화 안 했니 대신 목소리 들으니 좋다. 언제 올 거니 대신 시간 될 때 얼굴 보자. 너희는 엄마 생각 안 하지 대신 너도 밥 잘 챙겨 먹어라.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착한 척 아니야?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착한 척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쓰는 법이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관계를 오래 써야 합니다. 물건도 오래 쓰려면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릇도 3개 던지면 깨집니다. 의자도 자꾸 무리하게 쓰면 삐걱거립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오래 갑니다. 자식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고 매번 푸념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라고 매번 짜증을 받아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에 돈보다 중요한 두 번째 힘은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힘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자식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친구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웃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늘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부담을 덜 주는 관계입니다. 영숙 씨는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왜 안 오니?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딸이 조금 놀라서 말했습니다. 응, 엄마. 요즘 애들 일 때문에 정신없어. 영숙 씨는 또 서운한 말이 나오려 했지만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라. 딸이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도 잘 챙겨 먹어.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서 마음이 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복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서운한 말 안 했다.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네.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나만 참고 사는 거 아니야. 복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킨 거야.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속으로 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던지듯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차분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맨날 안 오니? 보다. 이번 달에 한번 얼굴 보면 좋겠다가 낫습니다. 엄마 생각도 안 하지? 보다. 전화 한번 주면 내가 마음이 놓인다가 낫습니다. 나 죽으면 후회해라 보다 요즘 조금 외롭다가 낫습니다. 말은 같아 보여도 방향이 다릅니다. 한쪽은 상대를 찌르는 말이고 한쪽은 내 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노후의 관계를 잘 지키려면 찌르는 말보다 알려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 말순 씨가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만나면 늘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차를 바꿨다. 딸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 손주가 공부를 잘한다. 처음에는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매번 듣다 보니 영숙 씨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자기 자식이 야속해졌습니다. 내가 못난 엄마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해?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안 편해.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덜 만나. 영숙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친구인데? 복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도 체하는 친구가 있어. 음식도 내 속에 안 맞으면 조금만 먹잖아. 맞습니다. 관계도 음식처럼 소화가 되는 관계가 있고 체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정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만 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척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둬도 됩니다.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보던 것을 덜 보면 됩니다. 긴 통화를 짧게 하면 됩니다. 깊은 이야기를 줄이면 됩니다. 만나고 나서 피곤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열지 않으면 됩니다. 노후에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거리입니다. 복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다 품고 살기엔 노년의 품이 작아졌어. 이제는 내 마음 들어갈 자리도 남겨놔야 해.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사정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친구가 속상하다고 하면 밤늦게까지 통화했습니다. 친척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일이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력도 줄고 마음의 힘도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 좋은 관계는 남기고 불편한 관계는 거리를 두고 위험한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얽히는 관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작은 돈도 큰 불안이 됩니다. 외로운 마음에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니까, 친척이니까, 자식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밤새 걱정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돈도 잃고 관계도 잃습니다. 복자 씨는 영숙 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노후에 빌려주는 돈은 없어도 되는 돈만 빌려줘야 해.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어? 복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야. 두 사람은 웃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내 생활비를 흔드는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정 때문에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외롭다고 투자 이야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정리이기도 하지만 돈을 지키는 관계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은 내 노후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활비를 흔들지 않습니다. 자꾸 부담을 주는 사람은 아무리 친해 보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말은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매일이 전쟁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서운함이 가득하면 밤이 길어집니다. 집이 있어도 걱정이 많으면 내 집이 편하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영숙 씨는 돈 걱정보다 걱정하는 습관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늦게 전화하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딸이 짧게 답장하면 나에게 화난 것 같았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안 좋은 사건을 보면 밤새 생각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줄어들까봐 불안했고 안 보면 더 불안했습니다.
복자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너는 걱정을 참 부지런히 한다. 영숙 씨가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걱정이 부지런한 게 어디 있어?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걱정을 새벽부터 출근시켜. 퇴근도 안 시켜. 영숙 씨가 웃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 걱정은 야근도 잘해. 웃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걱정은 내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오늘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물론 필요한 걱정은 해야 합니다. 병원 날짜를 확인하는 걱정은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점검하는 걱정은 필요합니다. 집안 안전을 살피는 걱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걱정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마음 낭비입니다. 복자 씨는 걱정에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에 달력을 보며 확인할 것은 확인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적었습니다. 돈 나갈 일이 있으면 메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걱정을 계속 붙잡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돼? 복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안 되지. 그래도 걱정도 자꾸 붙잡으면 버릇돼. 복자 씨는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할 수 있으면 한다. 지금 못하면 적어두고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기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이 걱정되면 바로 달력에 적습니다. 약이 부족할까봐 걱정되면 약통을 확인합니다. 생활비가 걱정되면 이번 달 지출을 적어봅니다. 자식이 걱정되면 짧게 안부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걱정을 계속 붙잡지 않으려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이 들수록 평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비교를 줄이는 것도 평안의 연습입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통장과 내 통장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집, 남의 여행, 남의 명절 풍경을 보며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의 평안을 가장 빨리 훔쳐갑니다. 영숙 씨는 예전에는 친구들이 보내는 사진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는 자식들이 여행을 보내줬다. 누구는 손주들이 생일상을 차려줬다. 누구는 며느리가 선물을 사왔다. 그 사진을 보면 마음이 부러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진은 제일 좋은 순간만 찍는 거야. 속상한 순간은 사진으로 안 보내.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남의 삶은 좋은 장면만 보이고 내 삶은 힘든 장면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면 늘 내가 불리합니다. 노후에 마음의 평안을 지키려면 남의 좋은 장면을 내 삶 전체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받은 꽃다발을 보고 내 인생을 실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이 간 여행을 보고 내 노후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남의 자식 자랑을 듣고 내 자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는 내 사정이 있고 내 속도가 있습니다. 평안은 내 자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자 씨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그릇만큼 살면 돼.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서운하지 않아? 복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그릇에 큰 욕심 담으면 넘쳐서 지저분해져.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이 말도 참 좋습니다. 내 그릇을 아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내 생활비 안에서 사는 법을 알고 내 체력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알고 내 관계 안에서 기대하는 법을 압니다. 욕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망가뜨릴 만큼 무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더 있으면 좋습니다. 건강이 더 좋으면 좋습니다. 자식이 더 자주 오면 좋습니다. 친구가 더 다정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루를 망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보지 않는 것, 뉴스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는 것, 남의 자랑 이야기를 들은 뒤 바로 내 삶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하루에 한 번은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저녁에는 오늘 잘한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 미운 사람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것, 그 사람은 거기까지, 오늘 내 밥상까지는 데려오지 말자,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복자 씨는 마음이 시끄러운 날이면 집안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서랍 하나만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만 닦았습니다. 현관 신발만 맞췄습니다.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마음 복잡한데 청소가 되냐?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머릿속은 못 치워도 식탁은 치울 수 있잖아. 식탁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조금 따라와. 이것도 지혜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릇 씻기, 수건 개기, 화분 물 주기, 냉장고 한 칸 정리하기, 약통 정리하기, 짧게 걷기, 이런 일이 마음을 현실로 데려옵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커지지만 작은 행동은 나를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노후의 평안은 거창한 명상이나 특별한 여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정리에서도 옵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내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확인에서 옵니다. 이제 1부와 2부를 합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은 선택권입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도 가고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활을 스스로 굴리는 힘입니다. 내 밥, 내 약, 내 병원 날짜, 내 돈 흐름, 내 집의 안전을 내가 조금이라도 살피는 힘입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내 삶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거리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외로움을 맡기지 않고 친구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불편한 부탁에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를 조심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걱정과 비교에 하루를 빼앗기지 않는 힘입니다. 내 그릇을 알고 내 속도대로 살고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다시 붙잡는 태도입니다. 돈은 노후의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있어도 내가 일어설 마음과 생활에 힘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돈은 연료입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놓으면 연료가 있어도 길을 잃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삶은 좁아집니다. 복자 씨와 영숙 씨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복자야, 나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노후가 편할 줄 알았다. 복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돈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나를 챙기는 힘이 더 있어야겠더라. 복자 씨가 웃었습니다. 영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너무 매달리면 나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복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좀 달래야겠더라. 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네.
노후 공부 졸업이다.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졸업은 무슨, 나 아직 재수 중이야. 두 사람은 한참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오늘의 답이 있습니다.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나를 놓지 않는 힘입니다. 내 생활을 놓지 않는 것, 내 관계의 거리를 놓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평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돈도 제대로 힘을 씁니다. 여러분, 노후에 돈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준비하지 마십시오. 내 하루를 굴리는 힘도 준비하십시오. 자식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마음도 준비하십시오. 걱정과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도 준비하십시오.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병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보십시오. 먹는 약을 한 곳에 정리해 보십시오. 이번 달 생활비를 간단히 확인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한 말 대신 짧고 따뜻한 안부를 보내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피곤한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둬 보십시오. 오늘 걱정 중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돈은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나를 놓으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돈이 적어도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노후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나의 생활을 알고 내 관계의 거리를 알고 내 마음을 달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진짜 든든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놓지 마십시오.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입니다.